경기도는 어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 분야에선 도내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3천억 원 이상 줄었는데 대신 정부 정책에 맞춰 내려오는 국고 보조금 등이 늘었습니다. 도 자체 사업에 쓸 재원은 줄어든 셈입니다. 경기도는 결국 1,300여 개 사업의 예산 5,46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업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는 원칙 아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지원 예산 236억여 원, 양주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여 원,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여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 지원 114억여 원 등 50억 이상 삭감된 사업만 25개에 이릅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지역 화폐 등을 지급하는 사업, 20세 이상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 등도 축소 또는 중단됩니다. 도는 대신 기존 본 예산에 9개월치만 반영돼 있던 필수 민생사업 예산들을 확충했습니다. 26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 중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과 도민의 안전 관련 2,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 의료 사업을 위해 총 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채무는 7조 원 규모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추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들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도한 복지 정책 때문에 재정난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게 아니라며 복지와 공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인구구조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라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와 고령 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지출 증가에 비해 세입 기반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추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비교하며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 지방 소득세가 1위 세원이라며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 인력과 연구 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 지방 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전임 도정의 재정 운영과 복지 정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정치 시비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 더위로 온열 질환 환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폭염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된 경기기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 약 1,440만 명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보험 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 보장도 포함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5만 원의 진단비가 나옵니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을 찾으면 10만 원을 받고 기상특보나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위로금 30만 원도 지급됩니다.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 등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 시에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제 지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체험학습 중 온열 질환을 진단받은 학생이나 체육활동 중 열 탈진을 겪은 시민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자체의 기후보험 도입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주도는 폭염경보로 건설공사가 멈추면 덩달아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일당을 보전해주는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별도 심사 절차 없이 기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폭염이 일상화하며 공공형 기후보험이 도입되는 모양새지만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게 알려지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러니 돈이 없는 것,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주냐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 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세입은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끌어다 썼지만 올해 주요 민생 필수 사업 예산조차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지사는 지금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세입 구조를 꼽았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도 본청에는 지방소득세가 없다는 게 추 지사 측 설명입니다. 또 경기도는 보통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데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이러한 재정 문제가 과거 이재명 지사 때부터 시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대통령이 마지막 경기지사 임기를 보냈던 지난 2021년 부채가 2조 9,112억 원으로 한 해 만에 64.5%나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